자, 두 번째 시간 무효 취소 이쪽을 계속 봅니다. 100페이지에 05번 한번 볼까요?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다. 이 요역이거든요.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유동적이다. 요거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에서 지금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확정 상태라는 것은 유동적이죠. 그래서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다. 아주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다. 자, 그러면 기억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이거는 108조죠. 상대적 무효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통정 허위 표시는 108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상대적 무효고 상대적 무효로 뭐에 있다고요? 확정된 거예요. 이거는 예. 니은번 무권 대리 행위에서 본인을 위한 추인을 거절했다.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추인 거절하면 거절과 동시에 뭐가 된다고요?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디귿번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6년 전에 행한 의사표시. 요거는 일단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다시 한번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10년이죠. 10년. 뭐 언제까지 한다고요? 10년.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근데 지금 추인 여부는 안 물어봤으니까 강박이 있은 날, 그 강박이 있은 것부터 해가지고 이거 취소는 몇 년 내에 해야 된다고요? 10년. 아직은 6년이니까 4년 남았고요. 유동적 유효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이니까 아직은 취소할 여유가 있으니까 유동적 유효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권리율, 조건부 권리를 처분한다. 처상, 보담,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 부동산을 처상, 보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것도 처분을 했으니까 확정적 유효입니다. 자, 그다음 미문에 소유권 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의 취득이다. 여기 뭐냐면은 지금 그 학원에 정수기 같은 거 있단 말이죠. 그 정수기 또는 바디 프렌드 같은 그 안마기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 월 이제 뭐 15,000원이다 2만 원이다 이렇게 달달이 정수기 회사라든가 안마기 회사에다 내고 36개월이 지나면은 소유권이 본사로부터 이렇게 학원으로 이렇게 넘어오거나 개인에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수기라든가 안마기는 전부 다 동산이기 때문에 동산 소유권 위법부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져다 놓고 쓰면서 달달이 월 사용료를 내고 36개월이나 뭐 72개월이나 뭐 이렇게 채워가지고 아니 48개월인가 48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소유권을 그걸 다 채운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 위법 매매론이라는 동산 소유권 취득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안 쓸 겁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디귿하고 미음하고 두 개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07이 무효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자, 그럼 잠깐만 요거 볼까요? 우리가 지금 무효라고 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자, 갑과 을의 법률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행위가 만약에 계약이라고 했을 때 이 계약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효라고 해봅시다. 이 계약이 무효다. 무효면 이게 지금 이행 전이다. 이행 전이면 무효의 법률행위인데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미 이행을 했다. 이미 이행을 한 후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겨요. 뭐가 발생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단 이게 절대적 무효였을 때 무슨 무효라고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게 746조가 같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746조가 뭐냐면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것은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무효가 되는데 이미 이행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을 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대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 이건 상대적 무효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무효 중에서 절대적 무효에 해당된다면 746조에 의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103조. 이 103조에 해당되는 건 추인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효행위 전환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효행위 전환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무효행위 전환이 되죠. 그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을 했다. 강행법규 위반한 거 추인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다음에 전환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볼까요? 101페이지에 07번을 좀 보겠습니다. 무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법률행위가 불성립을 했다. 잠깐만, 법률행위가 불성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불성립을 한 상태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뭐 갖춰야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성립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추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성립, 부존재. 불성립, 부존재 상태에서는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불성립이 됐으니까 무효행위 추인이나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소리네요. 자, 두 번째 2번.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절대적 무효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를 구별한다.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와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로 나눠진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해서 추인해야 된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139조가 되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겁니다만은 무효행위의 추인은 자, 지금 139조에 의해서 무효행위의 추인을 하려고 그래요. 무효행위를 추인하려고 할 때 그러면 이게 무효다라는 것을 알면서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추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추인하면 요 추인한 날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랬으니까 이 추인한 날이 예를 들어서 7월 15일이다. 그럼 7월 15일자부터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법률행위. 그러면 이게 소급해가지고 이 무효행위를 한 날까지 소급했다. 무효행위를 한 날은 6월 1일이다. 그럼 무효행위 한 날까지 소급해가지고 이게 지금 새로운 법률행위로 된다는 말은 이게 유효인데 무효행위를 한 날까지 소급해갖고 이게 유효로 된다는 소리예요?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인 한 날로부터 유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 유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소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합니다. 소급을 하지 않는 것을. 자, 그래서 여기 07번에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해야 되겠고 맞습니다. 알고 해야 된다. 알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 네 번째,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슬러시 자릅니다. 허가 절차에 협력을 안 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거는 부수적 채무 이행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들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협력 의무 불이행을 들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소송 제기,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행해라. 왜 협력하지 않냐? 그래서 이행 청구 소송을 내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계약 해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해지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들어가지고는 계약 해지 안 된다라는 규정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답이 됐네요. 5번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무효행위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지금 전용해서 새로 쓰는 건데 무효행위를 전용해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것은 전용하기로 합의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봐서 유효가 될 수는 있어도 소급은 안 됩니다. 5번도 예. 자, 그 다음에 10번을 08번하고 010번을 볼 건데 먼저 103페이지 10번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08번을 조금 이따가 볼게요. 10번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자, 103페이지 10번입니다. 무효행위 추인에 대해서 맞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무효행위 추인이 적용된다. 아까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면 불성립 부전제는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없고 무효행위 전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인이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1번 틀렸네요. 두 번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라고 본다. 그런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103조라 그러죠? 103조는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이 허용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 무효임을 알든 모르든 추인할 필요가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이게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라는 걸 뭐 한다고요? 알면서. 그 무효다라는 걸 알면서 추인을 해야 됩니다. 알든 모르든 틀렸네요. 모르는 건 안 돼요. 무효행위라는 걸 모르고 추인하면 안 되고 무효행위라는 걸 알면서 추인해야 되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그 모르든 때문에 틀렸네. 알면서 해야 됩니다. 알면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추인할 수 있으나 다시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추인할 수는 없으나 그 원인이 소멸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을 할 수 있다. 4번 맞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됐네요. 자, 취소를 하게 되면은 조금 있다가 취소가 나올 거니까 다시 하겠습니다만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소급은 처음부터라는 거죠. 그럼 계약서 쓴 날까지 소급해갖고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취소해서 이걸 갖다가 소급 무효가 된 이걸 갖다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래서 지금 거기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고 취소할 수 없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추인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걸로는 추인이 소급 무효가 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상태가 무효니까 요거를 139조에 의해서 무효다. 지금 무효라는 걸 알면서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 추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취소를 해서 소급 무효가 됐어요. 소급 무효가 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으로서는 추인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건 추인할 수 없고 다만 139조 무효가 취소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얘기입니다. 거기 4번 다시 한번 보세요.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그걸 박스 쳐보세요. 취소로 무효행위가 됐다. 그러면 저 위에 꼭대기 거죠. 그럼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추인은 할 수 없지만 그 원인이 소멸한 후에는 무효행위 추인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무효행위 추인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게 139조 130 똑같잖아요. 예. 무효행위 추인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4번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거다.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추인한 날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데 거기는 지금 처음부터가 뭐예요? 소급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가 뜻이 뭐라고요? 소급해서 새로운 법률이다. 여기 소급해서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하더라도 처음부터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 처음부터란 말은 소급해서인데 그 처음부터란 말 때문에 거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가 무슨 뜻이라고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럼 뭐가다? 추인한 날은 7월 15일이에요. 오늘 날짜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6월 1일로 소급해갖고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 처음부터는 6월 1일 계약한 날이 6월 1일이니까 6월 1일부터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자 이제 08번 봅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못한 것은 1번 일부 무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무무효다. 이건 137조죠. 일부 무효는 뭐한다?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원칙이 되겠습니다.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두 번째로 2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거기를 박스 쳐보세요.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걸 박스입니다. 잠깐만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랬으니까 침해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죠.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침해 안 했네. 위법행위가 있어도 그 법률행위의 법률 효과에 침해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 인정되지 않는다? 침해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침해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침해를 안 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알고 추인한 때 박스입니다. 알고 추인했다. 알고 추인한 때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된다. 여기 봅니다.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하게 되면 추인한 날 7월 15일 추인했으면 7월 15일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지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소급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처음부터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 무효행위를 추인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6월 1일자부터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 거기 지금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다. 처음부터. 그래서 거기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네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여기 보니까 104조 예외적으로 뭘 인정한다고요?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다. 103조 강행법규는 전환이 인정 안 되는데 특이하게 104조만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이 되네요.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를 갖다가 취소할 수 있죠? 사기 강박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 소급해서 무효가 된 것을 139조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맞습니다. 자, 여기서 끝까지 관련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 쪽에 11번입니다. 11번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해서 올라왔네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거래를 했다. 허가를 안 받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거래 허가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채권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허가를 안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가 유동적 무효인데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중도금이라든가 잔금을 줘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채권적 효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자, 그다음에 물권적 효력도 없다 그랬습니다. 물권적 효력도 없다. 물권적 효력이 없으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 유동적 무효 상태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 다 없으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등기 달라 또는 뭐 대금 달라 이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행 청구할 수 없는데 이행 청구에 대해서 불응했다 이거죠. 불응했다 해서 이거를 채무 불이행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중도금 달라 잔금 달라 등기 달라에 불응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거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계약 해제 안 됩니다. 계약 해제 이 채무 이행 청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계약 해제 안 된다. 계약 해제 안 되니까 계약금 반환,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금 반환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채무 불이행을 들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매도인이 지금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2배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허가 절차 협력 의무가 있는데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이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는 이것은 매도인의 선이행 의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이 이 허가 절차 선이행 의무라고 하는 것은 중도금이라든가 잔금 지급보다 지금 선이행이다. 허가 절차에 협력 안 했다 그래서 계약 해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이걸 이행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행 안 함을 들어가지고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계약 해제가 되지 않는 대신에 이행 청구 소송 이행하라라고 해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지금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 계약금 반환해 준다 그랬습니다. 계약금을 반환해 준다. 자,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서 지금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도 확정적 무효가 된다고요? 무효.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불능 조건, 이 불능 조건을 갖다가 정지 조건인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불능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정지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다. 이걸 불정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뭐라 한다고요? 불정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농지나 임야가 있는데 그 농지나 임야를 갖다가 건축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내가 그 임야나 농지를 계약하겠다. 농지나 임야를 계약하겠다 그랬으니까 효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발생. 정지 조건이 효력 발생인 걸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정지 조건이 뭐라고? 효력 발생. 그러니까 현재 농지나 임야,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건축 행위가 좀 어렵죠.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임야나 농지 같은 것은 거기다 건축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건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거니까 불능 조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약하겠다. 계약하겠으니까 효력 발생이니까 정지 조건 효력 발생이니까 계약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농지나 임야인 이 땅을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이 땅 계약하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불능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한 것은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쉽게 얘기해서 서쪽에서 해가 뜬다면 그 토지 내가 계약하겠다. 서쪽에서 해가 뜰 리가 없죠. 불능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했네. 그건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이 잠탈이라든가 잠탈 또는 배제, 잠탈이나 배제를 목적으로 지금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잠탈이나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것을 우리 판례는 뭘 했다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 했다 그래요. 뭘 한다고요?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사법상 효력이 유효죠?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딘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원래는 중간 생략 등기를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유효지만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무효다.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는 겁니다. 이행 안 한다. 이행하지 않겠다.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쌍방이 명백히 했습니다. 이행할 뜻이 없다는 것을 쌍방이 명백히 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전부 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뭐 토지거래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은 허가를 받으면 그렇게 되겠죠. 허가를 받았다.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 해제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다. 이런 경우는 이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104페이지에 11번이 되겠습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기로 아직 안 받은 상태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죠. 예. 불확정 무효에 있습니다. 불확정 무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은 을의 중도금 이행이 있을 때까지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여기 써놨습니다만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중도금 잔금 지급보다 선이행이라고 돼 있죠.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보다 매도인의 선이행이기 때문에 허가 절차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틀렸고 2번 을은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 갑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걸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허가 절차에 협력해 달라라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2번 틀렸고 3번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 계약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여기 갑은 매도인이고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4번 을은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이므로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여기 보세요. 중도금 지급은 채권적 효력인데 토지거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중도금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지급 안 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몰수당한다가 아니라 몰수당하지 않습니다. 왜? 채권적 효력이 없으므로. 5번 갑과 을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하거나 그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그 명백히 했다는 말 쌍방이 이행할 뜻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되면 여기 써놨네요. 여기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걸 쌍방이 명백히 했다. 또는 배제를 목적으로 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래서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쌍방이 명백히 하거나 또는 잠탈이나 배제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래서 5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15번으로 갑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 받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네요.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해서 안 받았다는 게 나왔네요. 안 받았으니까 무슨 상태예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대부분이 국어 능력이 좀 딸리셔갖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힌트가 다 나왔는데 그거를 빨리 읽고 이게 힌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힌트로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힌트가 다 주어지는데 그래서 허가를 받기로 했어. 안 받았다는 소리네. 안 받았으니까 유동적 무효네. 이렇게 딱 바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기억. 갑은 을의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 지금 허가 절차 협력 안 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해지 안 되죠. 기억 틀렸고 니은번 을은 갑의 토지 인도 의무 위반을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토지 인도 의무 위반은 있는데 여기 이행 청구, 인도 의무 이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는 유동적 무효 상태죠.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무슨 상태라고요? 유동적 무효 상태는 토지 인도라든가 등기 이전이라든가 대금 지급이라든가 그런 거 전부 다 이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의무 위반은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므로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채무 불이행 아니라고 써놨어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계약 해지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되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 해지 못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봉이 계약 해지 못해요. 디귿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슬러시 하면 현재 유동적 무효 맞아요? 맞죠. 을은 이미 지급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약금 돌려달라고 못한다. 계약금을 언제가 돌려달라고 그래야 돼요?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되면 돌려주지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걸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왜 없어요? 여기 물권적 효력이 없으니까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등기 이전 청구할 수 없어요. 예, 맞네요. 그래서 리을번 맞는 겁니다. 자, 미음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를 얻은 후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랬는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도금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저 계약법에서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2배를 물어주고 해지하는 건 언제까지 된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 근데 아직 지금 중도금 안 들어온 거죠? 중도금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거든요. 배액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액 물어주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도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배액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없다를 쓸렸고요. 5번 을은 허가를 얻기 전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허가를 지금 안 받았죠. 그래서 을은 허가를 받기 전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17번입니다. 17번에 무효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슬러시 자릅니다.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슬러시 또 잘라볼게요. 이건 137조입니다. 일부가 무효인 뭐 한다고요? 전부.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137조 후단 뒷부분인데 이런 소리죠.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단 무효인 부분과 무효인가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걸 가분적이라 그러죠.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을 나눌 수 있다를 뭐라 한다고요?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법률행위를 완성했으리라고 인정되는 추상되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기약을 완성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번은 기역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갑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139조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무효임을 알고 무효 원인이 소멸된 뒤에 추인해야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번에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잠깐만, 명시적으로 하라고 하면은 요식행위가 되죠. 우리 중개사민법은 요식행위가 단 한 번 나오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총칙부터 민사특별까지 전부 다 뭐로 돼 있어요? 불요식.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이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하란 말은 틀립니다. 묵시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예. 자,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리을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슬러시 자릅니다.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역할이라고 인정될 때는 슬러시 자릅니다. 요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신랑이 저 바깥에서 애를 낳았는데 이거를 자기가 본처가 낳은 것처럼 출생 신고를 한 것은 법률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다. 왜? 본처가 안 낳는데 자기 본처가 난 것처럼 혼인 출생 신고를 했으니까 무효지. 차라리 이것을 처음부터 야는 내가 혼외자로 내가 낳아내고 얘는 내 새끼다라고 인지 신고를 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효력이 있었을 건데 얘가 나중에 좀 커가지고 지 엄마가 난 것이 아니고 저 바깥에서 나왔다는 걸 알면 얘가 정신적 충격이 있을 것으로 인정돼 가지고 그냥 출생 신고를 했다. 그러나 출생 신고한 것 자체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그러나 출생 신고로서는 무효지만 모르는 유효다. 인지 신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일명 무효행위의 전환이에요. 뭐라고요? 무효행위의 전환. 그래서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 효력을 가진다. 그걸 138조라고 쓰세요. 뭐라고 쓴다고요? 138조. 138조가 바로 이겁니다. 무효행위의 뭐라고요? 전환. 우리 쪽에서 판례가 딱 하나가 있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행위 전환 하나가 있는데 재건축 조합에 관한 판례가 딱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그 토지와 건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7, 8배 훨씬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4배에서 5배를 갖다 벌어지게 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되면 무효가 되니까 그 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무효라는 걸 알았으면 4배에서 5배 이상 벌어지지 않게 계약을 했을 거라고 추산되니까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 재건축 조합에 관한 판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다는 판례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리일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미음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104조죠. 예외적으로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재건축 조합에 관한 판례다. 이렇게 쓰세요. 재건축 조합에 관한 판례에서 무효행위 전환이 딱 한 번 나온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해설에 그런 말 써놨네요. 해설 잠깐 보게. 미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쌍방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약정된 대금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정하여 합의했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금액의 내용으로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무슨 판례라고요? 재건축 조합 판례인데 이거 판례가 나오게 되면 이거 읽는 데만 30분 걸려요. 판례문이 거의 80페이지를 판례문으로 써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읽는 데만 거의 30분 걸려. 그러니까 그 긴 걸 다 못 내니까 싹둑 잘라서 핵심만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 충분히 드렸단 말이에요. 재건축 조합이 지금 꼭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의 10배에 가까운 시가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5에서 6배, 4배, 5배 이상 차가 벌어지게 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가 있으니까 무효가 된다. 근데 꼭 필요한데 무효가 되면 그 토지 건물 매입 못하는 거죠. 꼭 필요한데 무효가 되면 그거 매입 못하면 재건축 사업에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면 안 된다. 무효라는 걸 알았다라면 처음부터 4배에서 5배 이상 벌어지지 않게 계약했으리라고 꼭 필요하니까 했으리라고 의혹되니까 그것은 다시 계약을 해서 4배에서 5배 차로 벌어지지 않게 계약했으리라고 추산되니까 무효행위의 전환이 뭐한다고 인정된다. 그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무효행위 전환의 판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긴 내용을 싹둑 잘라가지고 써놓다 보니까 얼마 안 되게 써놨네요. 그래서 그래요. 예. 자, 이제 쉬었다가 와서 무효행위의 추인서 볼 건데 21번부터 볼 겁니다. 칠판을 다 지워주세요.